안녕하세요. 로쌤의 장영환입니다. 이제 패턴 매매 기법 1강을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턴 매매 기법은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만 정확히 확률적으로 들어맞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패턴 매매 기법이 확률 게임의 일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원칙이 있는 습관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패턴 매매 기법을 경청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패턴 매매 기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매매 기법 1강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오프닝을 보면 패턴 매매를 하기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 해서 옆에 특히나 정신수양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 정신수양이라는 말을 넣었는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차차 제가 할 잔소리들에 이 정신수양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청을 하시다 보면 왜 저렇게 도 닦는 것도 아닌데 정신수양이라는 말을 넣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여기 보면 자신의 HTS 구성하기, 두 번째 이동평균선과 MACD의 구성, 그리고 주식 차트 분석 시 필요조건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강의 오프닝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제한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왜 이렇게 혼자서 떠드냐 이런 식으로 길게 하다 보면 꺼서 저 뒤로 이렇게 돌려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뒤로 못 돌릴 정도씩의 그런 잔소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이다 라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제 옆에 있던 그런 책들에서도 나왔겠지만 내 그물에 잡힌 고기로도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무를 매놓듯이 동물이 잘 다니는 길목이다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올무를 매놓고 동물이 잡히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전법을 저는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의 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무를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낚시하는 곳으로 비유를 하신다면 낚시할 때 이곳저곳이 다 잘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알고 있는 특유의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잘 잡히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스스로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발견해낸 한 곳의 지점이 낚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올무를 놓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맛보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 매매 기법은 어떤 개인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차트만 보고도 매매 포인트를 적확하게 잡아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고민으로 시작한 어느 한 젊은이의 한 15년 동안의 매매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 강의를 들으실 때 약간은 마음이 놓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 제가 MACD와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해서 15년 동안 저 기법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산술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레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장을 오래 보지 못했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께서도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기술적인 분석 기법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문과를 나온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수리적이거나 산술적인 것을 매우 싫어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범인일 뿐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는 MACD와 이동평균선만을 갖고 15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것과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장점, 스토캐스틱을 잠깐 봐서 2년 동안 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엘리엇 웨이브를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이동평균선과 MACD만을 갖고 그 형태를 이용을 해서 매매의 실전에 응용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모양의 움직임을 보고 실전에 응용하면 되겠다라는 똑같은 기법으로 이 차트 지식을 배우신다면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선물과 앞으로 전개될 미국 주식이나 중국 지수, 전 세계 지수에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선 굉장히 놀라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것을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 등에 제가 배운 차트 지식을 적용을 해서 매매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내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굉장히 놀랐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을 똑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은 앞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주식은 결코 그러한 매매 기법을 배웠다고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말과 심리전이다라는 그런 증명들을 제가 해 보이면서 그 심리전에서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야만 이 주식과 패턴 매매 기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우는 또는 제가 가르치는 그런 패턴 매매 기법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HTS의 구성 또한 제가 보는 눈과 똑같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자신의 HTS 구성하기 해서 저는 딱 3가지 지표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지표냐? 캔들, 봉 차트 또는 바 차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MACD를 이용한 이 3가지의 지표만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함으로써 그 차트에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밝혀내고 또 실제로 그 지점을 나의 현 자산을 배팅을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테크닉을 몸에 익히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해드리는 그런 정신교육. 매매는 예를 들어서 매매는 예측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매매는 절대 예측의 기술이 아니라 대응의 기술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함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봉차트, 이동평균선, MACD 보조지표를 이용한다. 거래량이 빠졌습니다. 왜 거래량이 빠졌느냐? 차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만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 주식이나 예를 들어서 거래량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을 차트를 보고 앉아 계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환 거래를 하면서 차트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과거 15년 동안 오로지 MACD와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15년 동안 제가 연구한 패턴 매매 기법이 시장에 과거 15년 동안 제가 적용해 왔듯이 향후 15년 또는 20년 제가 죽을 때까지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께 이런 VOD를 제작해서 알려드리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유동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종목을 볼 때 유동성이 제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외환 차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수급 측면에서는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환 차트 중에서도 원달러 차트라든지 러시아의 러시아 돈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돈이라든지 상장되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돈은 차트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차트가 들어맞느냐? 유로화 또는 엔화, 이런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 이런 세 가지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 쓰는 그런 돈의 하나입니다. 이제 중국의 공업 생산성이 또는 중국의 경제개발 속도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중국 돈인 위안화도 전 세계적인 통화량이 통화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로화, 달러화, 엔화, 그리고 중국 돈인 위안화까지도 거래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종목만을 골라서 여러분들은 차트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 100만 주 터진다. 절대 차트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큰 세력이나 어떤 개인, 돈이 많은 개인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아예 개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주식에 이 차트를 응용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식 차트 분석 시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차트 분석을 하는데 주식에 적용을 할 때는 얼마? 10,000원 이상,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종목의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유동성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에는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 MACD 이외 거래량 지표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예를 들면 증권사 객장에 나가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약 2개월, 3개월치의 그런 차트를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개월, 3개월치의 차트를 놓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것을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바다 이야기와 같이 내일은 양봉이 생길 것이냐, 음봉이 생길 것이냐 하는 야바위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식 차트를 어떤 통계적인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배우려고 하신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차트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괄호를 보시면 추세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셈 5개라는 말을 해드릴 텐데 거기 보면 호가창을 띄우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가창 보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단타 매매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 제가 15년 동안 이 시장에서 돈 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 HTS에다가 호가창을 띄워놓고 매매를 하십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사고 싶어하는 주식에 호가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에 주식이 꽂혀 있어요. 왜? 호가창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패턴 매매 기법에 앞에는 사실상 추세라는 말을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왜? 추세 패턴 매매 기법. 자, 추세라는 말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느냐? 바로 시장의 힘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제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과 MACD 보조지표를 이용한다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패턴 매매 기법의 앞에는 추세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추세라는 말이 붙어야 하나요? 자, 이동평균선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Moving Average Line입니다. MACD는 영어로 얘기하면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입니다. 공통집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Moving Average입니다. 이동평균은 기술적인 지표가 생긴 이래로 대대적으로 아주 고리타분하고 원칙적인
추세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남녀도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놓고 그 밑에다가 단기 매매 지표인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놓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맞지 않는다, 이 말. RSI나 스토캐스틱은 단기 매매 지표입니다. 단기 매매 지표와 이동평균선을 조합해서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패턴 매매 기법은 이동평균선과 MACD만을 이용해서 본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즉 추세지표만을 놓고 분석을 한다, 이겁니다. 자, 추세지표만을 놓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15년 동안 겪은 것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주식시장에 계신 몸담은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분이 아닌 해외분인 워렌 버핏을 보시면 추세 또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추세 매매 기법은 일종의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수십 번 하는 사람이 한번 진득하게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록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을 가르치지만 그 가치는 가치 투자 기법, 즉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펀더멘탈한 팩터를 가지고 시장에 응용을 하기가 너무 머리가 벅차서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어떤 척도를 차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주식에 대응한 결과 어떤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턴 1, 2, 3이라는 패턴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MACD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과 MACD 보조지표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HTS가 일본에서 건너올 때 5, 20, 60, 121이라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세팅된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선물 옵션을 하면서 해외 미국에 계신 분, CTA, Commodity Trading Advisor, 일종의 자산운용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께 15, 33, 75, 151의 이평선을 놓고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그 당시에 여과 없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97년도까지 연구를 거듭하던 결과 우리나라의 HTS인 97년도에 그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까지 저는 이미 이 기법에 이 15, 33, 75, 150의 이평선에 이미 습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한테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시는 분들도 모두 똑같은 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MACD는 어떻게 놓고 보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12, 26, 9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MACD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바꿨느냐? 5, 25, 5일은 단기, 20은 장기, 5일은 시그널, 이렇게 고쳐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의 반을 저와 같은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평선은 15, 33, 75, 150, MACD 보조지표는 5, 25라는 수치로 여러분들의 HTS를 교정을 해주신다면 아마 다음 수업서부터는 아주 매끄럽게 저와 같은 눈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차트 분석 시 필요 조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차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객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 3개월 동안의 어떤 차트만을 놓고 차트 분석을 한다.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내일이 음봉이냐 양봉이냐라는 그런 것만 관심을 두는, 추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트를 보고 차트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 패턴 매매를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양들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셨는데, 첫 번째, 자신의 HTS 구성하기. 봉 차트 또는 캔들 차트를 이용해서 이동평균선과 자신의 화면을 MACD 보조 지표만을 놓고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봉 차트, 이평선, MACD. 특이한 게 거래량이 빠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과 MACD의 구성을 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HTS의 구성과 같지 않게 15, 33, 75, 150을 놓고 MACD 보조지표는 5, 20, 5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차트 분석 시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10,000원 이상의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종목이 하나다. 그 얘기는 차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제고돼야 된다는 뜻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제고가 되는 그런 차트라면 여러분들은 패턴 매매 기법에서 배웠던 기법을 똑같이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에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얼마든지 대범하고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차트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봉 차트 종가 기준으로 단순 2평입니다. 지수 2평이 아니라 단순 15, 33, 75, 151. 요 빨간 선이 15, 33, 파란 선이 75, 녹색이 151 이평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5일선이 빠졌네. 저는 단타 매매를 지향하기 위해서 5일선을 보지 않고 이렇게 15, 33, 75, 151선의 이평선만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월달에서 2월달 이렇게 몇 년이요? 항상 차트의 세팅을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까지의 세팅을 놓고 본다면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봐서 항상 1년치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현재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 일봉의 1년치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가 생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치의 차트를 항상 세팅을 해놓고 봉 차트 이평선 아래에는 어떻게 해요? MACD 보조지표만을 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차트만을 놓고 분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MACD 보조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 20, 5로 되어 있고 기간은 1년 정도로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약간 더 늘리거나 줄여서 볼 수 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업의 차트를 놓고 대하신다면 2, 3개월만을 놓고 차트를 대하시는 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를 이와 같이 세팅을 해놓고 보신다면 다음 차트 현대차 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기간을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치를 놓고 12월달 현재 2004년도 12월달이라면 2003년도 12월달까지의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이평선은 15, 33, 75, 150, 15, 33, 75, 150의 순이고 MACD 보조지표 또한 5, 20, 5의 시그널을 놓고 보시고 계십니다. 항상 모든 차트를 1년치로 놓고 이와 같이 단순화시켜서 제가 세팅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신다면 현대
차의 현재 시점에서부터 1년치의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차트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또는 보합 국면, 이런 국면의 차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 차트는 무엇이다? 일봉이 돼야 됩니다. 주식을 적용을 하실 때는 일봉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 일봉 차트입니다. 한국전력. 종가 단순으로 15, 33, 75, 150이고 MACD 또한 5, 25를 놓고 2006년도 5월부터 2005년도 5월까지의 단순한 세팅을 해서 거래량 지표도 없고 차트도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은행 일봉 차트를 보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추세의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보합 국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는 시장에도 또한 힘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시장에 힘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상승 추세의 힘, 추세라는 말은 곧 파워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파워라는 힘은 물리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 딱 하나, 어떤 원칙이 작용을 하느냐,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 힘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시 쉬었지만 여러분이 120km나 140km의 차를 몰고 있다가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m, 200m 밀려가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전통적인 개그를 함에 있어서 버스 안에서 맨 뒤에 졸고 있다가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떼굴떼굴 굴러갔고 저 불렀습니까 하는 그런 고전적인 개그를 얘기할 때도 그 안에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장도 힘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위로 뻗어가면은 상승 추세, 아래로 뻗어가면 하락 추세, 상승도 하락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보합 국면입니다. 시장에 힘이 존재하는 그런 기준은 상승과 하락밖에 없습니다. 보합 국면은 힘이 존재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 단계라고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상승 추세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 힘이 생기니까 상승으로의 무슨 법칙이 통용이 됩니까? 상승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통용이 되고, 또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또한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상승 쪽으로만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주식도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차트를 보면 이것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상승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하락 추세에는 하락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면 일직선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왔다, 또 상승했다 내려왔다 라는 식의, 올라가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또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지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이런 지점에서 무엇을?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하니까 무슨 조정?
하락 조정을 받는다 이거. 그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힘이 분출이 되고 쉬어가는 하락 조정,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면 시장에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원칙들을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또 조정 국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정은 무엇이냐? 조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있으면, 추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조정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은 곧 시장이 추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느냐, 하락 추세가 있느냐. 상승 추세면 하락 조정이 생기고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 국면이 이어지겠고,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조정이 이어지고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라는 말은 추세라는, 즉 추세, 힘이라는 어떤 존재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깊이 넣어두시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무지 자꾸 추세, 조정 이런 말을 하느냐? 제 패턴 매매 기법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기술적인 지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동평균선과 MACD만을 보고 합니다. 자, 궁합이 맞아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합이 맞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확률 얘기를 하느냐? 주식은 바로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한 가지입니다. 확률 게임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또 명사수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스나이퍼의 얘기를 가끔 해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심은 무엇이냐? 주식은 바로 심리전이다라는 걸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모든 해전에서 전승을 하셨습니다. 왜 전승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단박에 아실 거예요. 왜 전승을 하셨느냐? 조금의 우리의 아군을 데리고도 10배 이상의 적군을 무찔르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순신 장군님은 모든 전라자수형의 모든 지형지물을 다 꿰차고 있었고, 지형지물뿐만이 아니라 해류의 움직임, 1시부터 5시까지는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고 1시부터 10시까지는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라는 것조차도 모두 다 자기의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지물과 자연조건을 최상을 이용해서 적을 자신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 물리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명사수는 여러분들과 개미들과 어떻게 다르느냐? 매매를 잘하는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경계선이 50m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m 안에 들어온 경계선에 들어온 그런 포획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잡을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10번 쏘면 9번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미들은 어떠냐? 150m, 100m에 들어온 포획물도 마치 자기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을 가진 것처럼 자기의 소중한 총알을 낭비를 한다 이겁니다. 150m 안에서 알짱알짱하니까 한번 쏴볼까? 쐈다가 안 맞는 건 당연한 얘기죠. 또 100m 안에 오니까 더 가깝게 왔으니까 한번 쏴보자 해서 쏘니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시게 된다면 그 사정권을 아시게 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사정권도 모르고 그냥 증권사 지점장이 찔러주면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맨입에 감 넣듯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쏟은 돈을, 쌓으신 돈을 그냥 생각 없이 쏴버린다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확률은 5에서 10% 내외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버는 확률은 1% 내외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VOD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과감히 이 시장을 떠나시는 것도 행복한 삶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VOD를 다 들으시고 모의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보고 투자도 모의로 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수익률을 딱 내서 내가 이제 이 시장에서 승리를 할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1년 뒤건 2년 뒤가 됐건 충분히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는 무엇이냐?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고 사정권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패턴 매매 기법을 모르시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 사정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번 배팅에 올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여기다가 부여잡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손절 관리도 안 하고 위험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끌고 가다가 반토막이 나고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시면 바로 다음 기회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다음 기회가 있구나 라는 거를 믿으시는 분과 다음 기회가 없으신 분과의 차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즉 주식은 심리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음 2강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정신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2강서부터는 국민은행 일봉 다음에 보여지는 지금 현재 보이는 포스코 일봉에서부터 복습과 함께 패턴 매매 기법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